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증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휴대전화, 계좌, 이동 경로 곳곳에 흩어져 있어 어떻게 수집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기억나는 대로 적당히 진술하면 날짜와 순서가 빠지고 설명이 앞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건표입니다. 사건표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사실대로 만들면 되는 문서입니다. 가로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지시자, 자신이 한 행동, 오간 돈과 받은 대가를 적고 세로에는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건을 한 건씩 배치합니다. 각 칸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대화나 계좌 기록이 있는지도 표시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를 만들면 말로 설명할 때 보이지 않던 흐름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믿었는지, 언제부터 지시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의심한 뒤에도 일을 계속했는지가 시간순으로 나뉩니다.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몰랐습니다. 라는 한마디보다 당시 받은 지시와 행동의 변화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현금 전달 때는 회사명과 계약서를 안내받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고 현금을 쪼개 입금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모두 같은 업무처럼 섞일 수 있지만 표로 구분하면 어느 시점부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 그 전후에 가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에도 이 사건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표와 휴대전화 대화, 계좌 입출금 시각, 교통 이용 기록을 대조하면 의뢰인의 기억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에는 확인된 사실과 내가 당시 생각한 내용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대금 회수라고 생각했다는 인식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사실 하나가 틀렸을 때 당시 인식에 관한 설명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표는 유리한 진술을 만들기 위한 각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리한 대화나 받은 수수료를 빼거나 조직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빠진 사실까지 포함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지 미리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을 연습하기보다 사건표부터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표와 기록을 대조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인식의 범위를 구분하고 첫 조사에서 진술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사건의 순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